연봉 협상을 잘해서 연봉을 빠르게 올리는 비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기자입니다. 오늘은 연봉 협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연봉 협상 비법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첫 직장에서 연봉 3,600만원 정도로 시작해서 몇 번의 연봉 협상과 이직을 거치며 현재는 월 4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다는 저만의 원칙을 항상 지켰거든요. 이 원칙이 언뜻 보면 굉장히 성실해야만 가능한 방법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 생각보다 간단해서 누구나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이도에 비해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연봉 협상 때는 언제나 공격적으로 임해서 제 자신의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먼저 믿고 객관적인 지표나 정보를 통해 이를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고평가는 높은 기대치로 이어져 스스로 무리를 하게 만들고 지나친 저평가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까지 잃게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IP 혹은 회사가 나에게 기대했던 역량을 객관적인 수치, 즉 숫자로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수행기사가 운전만 잘하면 되지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과연 그럴까요? 수행기사로서 회사가 혹은 고용주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시죠. 단순히 운전만 잘하는 것일까요? 업종마다 그리고 또 수행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안전운행, 정확한 스케줄 관리, 높은 기밀 유지, 차량 관리, 더 나아가서는 고용주의 시간 절약 및 업무 효율성 증대, 이렇게 전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대치를 미리 생각하고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자신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연봉 협상은 직전에 벼락치기로 성과를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시적으로 데이터를 모아두어야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회사의 이익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모으세요. 예를 들어 수행기사로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첫째로 운행 이력이 있겠습니다. 이건 운행 일수, 거리, 무사고 기록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둘째는 근태 기록입니다. 정시 출퇴근, 초과 근무, 휴일 근무 등이죠. 지각 없이 모든 스케줄을 완벽히 소화한 기록이 있다면 금상첨화겠고요. 세 번째는 업무 효율에 관한 기록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회사의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면 이에 해당되겠죠. 넷째는 차량 관리 기록입니다. 이건 차량 점검이나 정비, 세차 등에 대한 기록이겠죠.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시켰다는 노력의 증거를 만들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고객 만족 기록입니다. VIP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다면 날짜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도록 합시다. 여섯 번째는 기타 업무 기록입니다. 운행 외적인 보조 업무에 대한 사항들을 기록해두는 거죠. 그게 아무리 간단한 업무였다고 해도 일단 모두 기록해두도록 합시다. 별거 없을 것 같지만 이렇게 하루하루의 일과에서 생기는 업무들을 차분하게 기록해두면 의외로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년치가 쌓이게 되면 무게감이 상당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감만큼 협상 때의 영향력도 적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 열심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VIP 업무 효율 증대나 편의성 증대, 안전에 기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내가 기여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다면 연봉 협상 때 그것에 대한 비전도 같이 제시하면 좋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성과만 어필하면 인상품이 좀 미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에 추가로 기여할 비전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면 협상에 매우 유리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의 업무 중에 본인이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일부 업무를 나열하고 해결 방법과 함께 언제까지 실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짜서 제안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그날 바로 협상을 종결하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면 증명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추후 재협상을 유도하는 거죠. 언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성과로 증명할 테니 그 이후에 연봉 협상을 다시 한번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게 연봉 협상을 1년에 꼭 한 번만 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봉 협상은 이직할 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직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직을 잘 하시려면요, 먼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취업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평소에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채용 포털에 올라온 공고를 분석해서 회사나 고용주가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채워나갈 계획을 세우세요. 본인의 분야에 대한 취업시장 조사 없이 이직을 준비하는 것은 상권 분석 없이 매장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퇴사를 결정하지 마세요. 이직할 마음이 들었을 때 올라온 공고만 보고 일을 구하려고 하면 제일 좋은 자리가 아닌 그냥 지금 있는 자리 중에 하나로 이직할 확률이 높습니다. 채용 공고를 꾸준히 스케일업하고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지원해서 면접까지 경험해보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건 연봉 협상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회사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위 업무를 시킬 때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냥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죽기 살기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별한 업무는 특별한 성과가 되고 얘는 차후에 훌륭한 협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가 너무 어려운 거라고 해도 아예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면 일단 한번 도전해보시는
해보시는 거 무조건 저는 추천드려요. 지금 못하는 거라고 나중까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보는 것이 저는 커리어를 위해서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협상에서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절대 쫄지 마세요. 현재 자신의 경력과 비교해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다른 사람은 얼마를 받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업무와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금액과 함께 제시하시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업무나 성과는 정교하게 판단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원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업계 평균이나 경력에 대한 관점에서 내가 해낸 성과 쪽으로 관점을 옮겨서 유리한 판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봉 협상은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가치를 회사나 VIP에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더 나은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거나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